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 자료 42쪽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이죠. 확인 설명서 소식이 있습니다. 얘는 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니, 자주가 아니고 무조건 나오죠.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아니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8, 9년간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된 단원입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아니 그 작성 요령 보고 그대로 확인 설명서 작성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 이 작성 요령을 꼬박꼬박 내니까 부담스럽더라도 특징과 기재 항목 작성 요령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서식의 주요 특징 몇 가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작성하는 거죠. 우리 법령편에서 공부했죠.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3년간 보존하셔야 되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한 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항목의 특징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단독과 공동을 구분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매매 교환을 중개했는가 임대차 등을 중개했는가에 따라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자료라는 칸이 첫 번째 칸에 있죠. 확인 설명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되는 공부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때 무슨 공부를 제시했는가를 여기다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근거자료,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지적도를 제시했다. 그럼 그거를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께서는 필요하다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만약에 불응하면 그런 취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시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칸에 기재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유의사항이 있고 1번 기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2단계에서 필요한 것만 합시다. 확인 설명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뭐뭐고 세부 확인사항이 뭐뭐고 이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26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기본 확인사항을 구성하는 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항목입니다.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고르셔 이렇게 내기 좋아요. 예?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입니다. 개공사가 확인하여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세부 확인사항에 속하는 것들 9번, 10번, 11번, 12번입니다. 얘네들은 9번에서 12번까지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독특한 게 확인 설명서에는 누가 서명 날인하는가? 당연히 개공사 서명 및 날인합니다. 중개행위한 소공 있으면 그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확인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수령의 취지로 그 양반들도 서명하고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등 당사자들은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공사 및 소공은 서명 및 날인. 그런데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점, 그 점만 읽으실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확인 설명서가 생겼다, 항목이 뭐뭐가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눈으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44쪽 경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그리고 임대차 남았습니다. 경매 공부하겠습니다. 경매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경매가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근데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경매는 크게 공부할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 공매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경매의 절차, 권리 분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경공매의 종류 및 특징 이런 건 최근에 거의 안 나와요. 어차피 경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권리 분석과 절차, 권리 분석과 절차를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종류 및 특징은 거의 안 나와서 자, 이번에는 종류 및 특징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과 절차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민사집행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한 사항을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절차, 개념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정도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경매 주요 특징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네요.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서 강제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행해집니다. 자, 큰 흐름을 보면 지금 보니까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언제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고요. 돈 갚아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을 안 갚고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채무자 배를 째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배째라. 현재 우리나라는 자력구조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배 찔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을 빌면 배를 찔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결사가 누구냐면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한테 일러버리는 거예요. 판사님,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재산도 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1억 원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주세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심사를 해보고 네 말이 맞구나. 얘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고 계기구나. 그래서 그자의 아파트를 강제로 매각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겠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시고 법원은요, 그 채무자가 아파트를 몰래 팔아먹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효과가 있는 압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압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채무자 부동산을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민지법의 절차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매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네요. 그럼 대금을 가지고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 경매 절차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압류를 하고 현금화, 환가를 해서 배당을 해주는 절차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경매에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경매 입찰자들 이런 분들 강제경매, 임의경매 구분하는 거 별로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제 경매 취소 절차는 좀 다르죠. 그때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 투자자들,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강제, 임의경매 굳이 몰라도 입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개념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매를 구분하면 강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강제 경매가 있고요.